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이 등기하는데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입니까? 갑부가 되겠죠. 오늘 또 갑부에 나오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순위번호가 나오죠. 순위번호 1번입니다. 그리고 접수는 접수 일자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접수 일자. 그리고 접수 번호, 제 몇 호.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 주로 많은데, 여러분 등기를 여러분이 아파트를 최초로 등기했다. 분양받아서 등기한다. 그럼 무슨 등기가 될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최초로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 보존이라고 한다. 이때 등기 원인은 없습니다. 등기 원인은 없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습니다. 최초로 등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입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때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 아무 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소유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소유자가 되겠지만, 한 물건을 토지가 되었던 건물이 되었던 두 사람 이상이 가지고 있으면 공유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순위번호 2번입니다. 역시 몇 년, 몇 월, 며칠. 제 접수번호가 나오겠죠. 접수번호. 그리고 등기 목적은요,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등기하는 거니까 상속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등기부 공부하는 데 처음 공부하는 겁니다. 등기 원인은 상속인데요. 이제 상속인이 자녀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 있을 수도 있고 또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두 사람 이상이 상속을 받으면 소유자가 아니라 공유자가 되겠습니다. 공유자. 공유자가 되는데, 이때 지금 남편이 사망했을 때요, 배우자는 지분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분이 다 1인데요, 배우자는 5하를 더 갖습니다. 0.5를 더 갖습니다. 자, 그러면 장남 1, 차남 1, 삼남 1, 그리고 장녀 1. 자, 자녀가 지금 4명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모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요. 자녀가 4명입니다. 그러면 1, 1, 1, 1이니까 4가 되겠고 1.5니까 5.5가 되겠죠. 그러면 배우자는 5.5분의 1.5가 되고요. 자녀들은 5.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할 때 통분합니다. 통분해서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는 11분의 3이 되겠고 자녀들은 11분의 2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4명일 때는 어머니가 11분의 3, 자녀들은 11분의 2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자 해가지고 9분의 3은 배우자가 되겠죠. 그리고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는 장남, 차남, 삼남, 장녀, 이렇게 자녀들이 쭉 이름이 이제 등기가 되겠죠.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요, 공유 두 글자는 공동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등기부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경매를 잘 알고 소액을 가지고 투자해서 노하우를 익히려면은요, 공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공유는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또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를 해설하면서 돈 버는 소액 경매로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노하우, 뭡니까?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 공유에 대해서 여러분 특강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내용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제 강의를 들으시면 소액을 가지고도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속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빚이 있으면 상속을 거부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 삼남, 이 친구가 지금 만약에 빚을 많이 졌다면 상속을 안 받을 겁니다. 예, 상속 등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삼남 이 친구가 빚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신한카드를 썼는데 신한카드 대금을 갚지 못했다. 그러면 신한카드에서 이 삼남의 재산을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등기를 안 한 경우를 재산조회 해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들이 스스로 셀프 등기를 하지 않고 채권자가 대신 등기하는 것을 채권자 대의 등기라고 합니다. 좀 어렵네요. 돈 받을 채권자가 대의 등기한다. 대신 등기한다는 겁니다. 상속인들이 스스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대의 등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이제 등기부에 공유자 밑에 대위 신청인입니다. 대신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수익자입니다. 수익자. 수익자. 바로 수익자는 신한카드가 되겠습니다. 신한카드. 신한카드 주식회사 채권팀에서 대의 원인, 대의 신청인은 수익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의 등기를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바로 대의 원인입니다. 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대의 원인은 뭐냐? 이거는 이제 물건 소재지가 만약에 서울 북부지방법원 내에 있다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신용카드 대금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대금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에 대한 채권자 대의입니다. 채권자 대의. 그러니까 채권자가 대신 등기하는 겁니다.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무자들 즉 상속인들이 등기를 하지 아니하니까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무슨 뭐 법무사라든가 이런 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실무를 배워서 노하우를 터득해 가지고 돈을 버는 기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는 걸로 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등기했는데, 자, 채권자 대의 등기한 겁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은 두 사람 이상이 등기를 하게 되면 공유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해놓고 이 신용카드 회사가 삼남 거를 뭐 하는 거냐?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는 것이 바로 뭐냐? 강제경매거든요.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삼남 자, 이름은 생략합니다. 삼남의 지분입니다. 삼남 지분이 얼마입니까? 9분의 2 지분이죠. 9분의 2 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삼남 9분의 2 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대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1분의 3이었죠, 아까. 자녀가 3명일 때는 9분의 2가 되는데 자녀가 4명일 때는 11분이 되겠고 자녀가 5명일 때는 13분의 2가 됩니다. 자녀가 1명일 때는요 5분의 2가 되고 자녀가 2명일 때는
7분의 2가 되고, 자녀가 3명일 때는 9분의 2가 되고, 자녀가 4명일 때는 11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9분의 2가 아니라 11분의 2 지분이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등기 목적이 되겠고, 등기 원인은 역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돼가지고 20524 타경 사건 번호가 올라가겠죠. 강제경매 개시결정에서 2024 타경에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 사건이 나왔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낙찰받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여기 3번 그 삼남 지분 11분의 2 지분이죠. 삼남 지분 11분의 2 지분에 대해서 전부 이전입니다. 11분의 2에 대해서 소유권 지분 전부 이전입니다. 11분의 2 지분입니다. 지금 11분의 2 지분 이전. 지금 11분의 2만큼이 경매가 나왔어요. 셋째 아들께 경매가 나와서 누군가가 낙찰받았으니까 3번에 나오는 11분의 2 지분 이전이 되었다. 뭘로? 등기 원인은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입니다.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입니다.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유자가 되겠죠. 공유자 얼마입니까? 11분의 2를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민법을 공부 안 했으니까 이해하세요. 지금 삼남 아들께 경매가 나와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11분의 2에 대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라고 하느냐? 지분매각이라고 하거든요. 지분매각이라. 11분의 2 지분을 지금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11분의 2 낙찰 받은 사람이 공유자, 어머니, 장남, 차남, 장녀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죠. 야, 너희 삼남 셋째 아들 걸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다른 형제들이 내가 낙찰받은 걸 사갈래? 아니면 전체를 팔아가지고 내 몫을 11분의 2 몫을 줄래?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이 형제들이 살고 있으니까 내가 11분의 2만큼 낙찰받은 거에 집세를 내고 써라.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런데 협상이 안 되게 되면은 이 사람 11분의 2 가진 사람, 공유 지분을 가진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일단은 이 사람 전체를 전체 물건을 가처분을 또 걸 수가 있습니다. 가처분. 자, 그래서 5번 해가지고 가처분 겁니다. 가처분. 가처분입니다. 접수번호 이제 여기 쓰겠고, 5번 등기 목적은 가처분입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은 가처분 결정입니다. 가처분 결정은 이제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이 되겠죠. 뭐 북부지방법원,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가처분 걸겠죠. 자, 가처분을 거는데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못 팔아먹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가서는 뭐냐? 피보존 권리입니다. 그 11분의 2를 낙찰받은 사람이 피보존 권리로 인해서 뭘로 가처분을 거느냐? 공유물 분할 청구권입니다. 지금 이 공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11분의 1을 낙찰을 받았는데 나도 공유자입니다. 우리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전체를 팔아갖고 날아갔자, 아니면 내가 산 11분의 2의 지분을 너희 형제들이 사갈래? 이렇게 협상이 되면 되는데,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11분의 2 가진 사람이 전체를 갖다가 가처분을 걸었는데, 자기 11분의 2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피보존 권리로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한 겁니다. 바로 채권자는 누구냐? 채권자는 11분의 2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11분의 2 그 삼남권을 낙찰받은 사람이 바로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금지사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가처분에 대한 금지사항. 여기에 등기부에 뭐라고 들어가느냐? 매매하지 말아라, 증여하지 말아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해서 가처분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공유물 분할 청구했을 때 나는 원고입니다. 나머지 이 사람들은 다 피고가 되겠죠?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가 원고 피고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조정을 해라 하고 원고 피고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경매로 처분해가지고 대금을 나눠 가져라, 청산해라 라고 판결을 내릴 겁니다. 바로 이것이 형식적 경매입니다. 예.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에 의해서 경매로 처분해가지고 이 전체를 처분해가지고 자기 공유 지분별로 배당을 받아가라, 청산해라 하는 것이 바로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6번에 가서 뭐가 되느냐? 이 형식적 경매는요, 법원에서 판사가 경매로 넘겨가지고 대금을 나눠 가져라 이런 것이 바로 형식적 경매인데, 바로 형식적 경매는 의무경매로 보는 겁니다. 의무경매 개시결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원인은 의무경매 개시결정 해가지고 의무경매 개시결정 해가지고 사건 번호가 2024 경매사건과 타경이 되겠죠.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원인의 의무경매 개시결정 해가지고 2024 타경인데, 바로 이건 뭐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되는 겁니다. 판사가 판결에 의해서 경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는 누가 되느냐? 채권자는 누굽니까? 이 삼남권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되겠죠. 채권자. 그래서 이게 틈새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들 중에서는 빚을 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상속인 중에,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진 자기 지분만큼, 자기가 상속받은 지분만큼이 경매로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분매각이라는 거예요. 지분매각. 일괄매각, 전체로 경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 일부만 경매가 나온다. 그래서 물건을 보게 되면 뭐 5분의 2가 나오고 7분의 2, 9분의 2, 11분의 2, 13분의 2 이런 것들이 다 상속지분 경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이 공유자들하고 협상이 안 되니까 바로 법원에다가 원고가 돼가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고가 돼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하게 되면 판사가 재판하는데, 원고 피고 간의 협상이 안 되면 경매로 처분해서 그 대금을 청산해라, 나눠가져라, 자기 지분별로. 이게 바로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즉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로서 등기부에는 의무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기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상속 등기해가지고 공유자.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등기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대신 등기했다. 이것을 채권자 대위 등기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해서 소송한 걸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을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공유자들하고 협상이 안 되니까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